엄마, 나 그 사람 알아.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50이 넘어 처음으로 설레는 사람이 생겼어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딸이 굳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고 그날 밤부터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딸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딸한테 결혼을 허락받아야 하는 걸까? 도대체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김도연 씨를 만난 건 작년 가을, 오래된 친구 정수기의 소개로였습니다. 정수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러더군요. 선이야, 이번엔 그냥 한 번만 나와봐. 밥 한 끼 먹는 거잖아. 밥도 못 먹어? 사실 몇 번을 거절했었죠. 이혼하고 나서 7년을 혼자 살다 보니 이 혼자인 생활이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가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 상태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이게 내 일상이구나 싶었거든요. 굳이 흔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숙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 한 끼 먹는 거잖아. 그게 전부니까 괜찮다고 밥 한 끼쯤은 먹어도 되지 않냐고 스스로를 달래며 나갔습니다. 도연 씨는 생각보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다스럽지도 않고 무리해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제가 말하면 듣고 가끔 짧게 대꾸하고 제 찻잔이 비워지려 할 때쯤 조용히 먼저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손 하나에 제가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어머, 나 지금 뭐지? 혼잣말로도 못할 말을 가슴속으로만 삼키며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 저녁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길가 은행나무가 노랗게 빛나 보였거든요.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그 낯선 두근거림이 창피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죠. 그 이후로 도연 씨와 몇 번을 더 만났고 겨울을 함께 걸으며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아내분을 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했고 저는 오래된 결혼이 서서히 식어버렸다고 했죠. 서로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순 없어도 나도 많이 힘들었다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봄이 올 무렵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희 씨, 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쿵쿵 뛰어서 어른이 다 된 사람이 50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건가 싶어 오히려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저도요. 겨우 그 글자를 꺼냈습니다. 딸 미연이에게 말을 꺼낸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미연이는 제가 밥을 먹자고 불러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돌아보는 딸아이 얼굴을 보면서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죠. 응, 엄마, 좋은 분 만나고 있어. 이번에 상견례 한번 해보려고. 미연이는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평소처럼 웃으며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미연이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전화를 하면서도 뭔가를 꾹 삼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딸이 엄마 재혼이 낯설어서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4월 둘째 주 토요일로 잡혔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그날 미연이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 봄이 그냥 설레기만 한 봄인 줄 알았습니다. 4월의 토요일 오전, 저는 미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아, 오늘 옷 뭐 입을 거야? 엄마가 스카프 하나 빌려줄까? 대답이 없었어요. 문 안쪽에서 서랍 열리는 소리만 들렸고, 잠시 후 미연이가 문을 열었는데 이미 혼자 다 차려입은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이었는데 표정은 왠지 출근하는 사람 같았어요. 설레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얼굴로 그냥 가자고 하더군요. 식당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희 둘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미연이는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좀 풀리겠지. 막상 만나보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당 문을 열었죠. 도연 씨는 아들과 함께 이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반갑게 일어서며 저를 맞았고 저도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연이가 갑자기 딱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발소리가 끊겼거든요. 한 발짝 내디디려다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시선은 도연 씨 옆에 서 있는 아들에게 고정된 채로 도연 씨 아들 재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려다 입이 그대로 굳어버린 얼굴로 미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0.5초, 아니 1초쯤 됐을까요? 그 짧은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준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이도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 미연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억누른 것 같은 너무 차분한 목소리였죠. 저는 도연 씨를 힐끗 봤습니다. 도연 씨도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뭔가 눈치를 채는 표정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척 자, 앉읍시다 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넷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한 10분은 도연 씨와 제가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날씨 이야기, 식당 이야기, 어디서 왔냐는 이야기. 재준 씨는 짧게 대답만 했고 미연이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집으며 저는 딸에게 낮게 말했어요. 미연아, 이것도 먹어봐. 맛있다. 응. 단 한 글자였습니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미연이는 재준 씨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준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 어색함을 덮으려고 계속 뭔가를 떠들었는데 나중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지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다 물었습니다. 미연아, 너 재준 씨 혹시 아는 사람이야? 미연이는 잠깐 말이 없더니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들어와 미연이 방문이 닫히고 저는 부엌에 서서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서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올 때만 해도 환하게 피어있던 꽃잎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 두 아이가 서로 아는 사이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걸까? 그날 밤 미연이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각자 방에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늘 그 식당에서 두 아이가 굳어버리던 순간을 자꾸 되감았어요. 그 얼굴이 단순히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어색함이 아니었거든요.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난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반갑지 않은 재회의 얼굴. 미연아,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물어볼 수 없는 말을 혼자 삼키며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도대체 그 두 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 우리 네 식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연이는 그 사흘 동안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회사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씻고 방에 들어가는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말수가 줄었다거나 밥을 안 먹는다거나 하는 티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압니다. 말을 안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딸이 뭔가를 사귀고 있다는 걸 밥 먹는 숟가락 소리만 들어도 느껴지거든요. 미연이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집으면서 손이 한 박자 느리다는 것도, 평소엔 밥 먹다가 엄마, 이 김치 좀 짜지 않아? 그 같은 말을 꼭 한마디씩 했는데 그 며칠간은 그냥 다 먹더라고요. 짜든 싱겁든 아무 말 없이. 저도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먼저 물어봤다가 미연이가 더 다쳐버릴 것 같아서요.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도연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서 받았는데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선희 씨,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혹시 미연 씨도 그쪽에서 뭔가 들은 게 있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볼게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미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가 저를 보더니 딱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였어? 응. 미연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미연이를 봤어요. 그럼, 말해. 미연이는 잠깐 뭔가를 고르는 것처럼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나 그 결혼 반대야. 짧고 분명한 말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그냥은 이유가 아니잖아. 미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는 몰라도 돼.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날카롭게 꽂히던지요. 몰라도 된다는 말이, 엄마는 몰라도 되는 게 있다는 그 말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소리 뒤로 미연이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든 채로 그냥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크게 쉬는 한숨이 아니라 뱃속 깊은 데서 조용히 새어나오는 그런 한숨이요. 들키지 않으려는 한숨. 저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 몰라도 돼. 딸한테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연이가 이 재혼을 그냥 받아들일 리 없다는 걸, 그냥 엄마 잘 됐다 하고 웃어줄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래도 설마 저렇게까지 닫아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도연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미연이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도연 씨는 곧 답장을 보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재촉하지 않는 그 한 문장이 그 사람이 왜 좋은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거든요. 근데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딸 때문에 놓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며칠간 저는 일을 하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포기해야 하나? 딸아이 반대를 무릅쓰고 밀고 나가는 게 맞나? 아니면 이게 다 내 욕심인 건가? 마트에서 두부를 집다가 멍하니 서 있었던 적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 정류장을 한 개 지나친 날도 있었어요. 머릿속이 자꾸 딴 데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연이가 출근하고 없는 집에서 혼자 아침을 먹는데 밥그릇 앞에 앉아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허락을 받으려 하는 거지? 50대 중반의 여자가 딸한테 연애를 허락받으려 하고 있구나. 딸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하나 흔들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딘가 서글프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오기 같은 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보자. 단 한 번만. 지난 7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미연이 뒷바라지하고 혼자 공과금 내고 명절에 혼자 차례 음식 차리고 아파도 병원을 혼자 갔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딱 한 번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이 서던 날 저는 도연 씨한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도연 씨, 우리 결혼 날짜 잡아요. 수화기 너머로 도연 씨가 잠깐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없이 웃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근데 그 결심이 서던 바로 그날 저녁 미연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뭔가를 보는 척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미연이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어디 좀 나갔다 왔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결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에 흔들린 것 같기도 한 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왠지 미연이도 저처럼 천장을 보며 누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 같은 엄마의 느낌이라는 게 참 용하죠. 말 한마디 없어도 그냥 압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했어요. 미연이가 어딜 다녀온 건지, 누굴 만난 건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더 불안했습니다. 알면 대처라도 할 텐데 모르니까 그냥 불안한 채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연이가 나오더니 엄마 나 오늘 일찍 나가야 해 하고는 토스트 한 조각만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평소엔 아침을 꼭 제대로 먹던 아이인데 저는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미연이가 비운 자리를 바라봤어요. 김이 오르는 된장국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냥 국부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침에 혼자 밥 먹는 게 7년째인데도 그날따라 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무렵 미연이와 재준 씨 사이에서는 저도 도연 씨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연이한테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두 아이는 사실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5년 전 결혼까지 생각했을 만큼 진지하게 사귀었던 사이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재준 씨가 먼저 이별을 고했고 그 상처를 안고 각자의 시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이 하필 부모의 재혼이라는 이유로 다시 마주 앉게 된 겁니다. 처음 연락을 먼저 한쪽은 재준 씨였다고 해요. 상견례가 끝나고 이틀 후에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어요? 미연이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다고 했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무시할까 말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요. 우리 부모님 결혼 때문에. 그 한 문장에 미연이는 바로 나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재준 씨도 반대쪽이라면 같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5년 만에 재회였는데 처음엔 어색하게 커피만 마시다가 재준 씨가 먼저 꺼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 결혼이 너무 갑작스럽고 아버지가 걱정돼요. 미연 씨는요? 미연이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고 했어요. 저도 반대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겁니다. 5년 전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사이인데도 목표가 같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그 이야기를 훨씬 나중에 들었을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 결혼을 막겠다고 머리를 맞댄 두 아이가 정작 자기들 사이에서 뭔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니. 그때의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예식장이었어요. 제가 도연 씨와 함께 예식장 두 군데를 보고 괜찮다 싶어서 날짜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식장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한데 그 날짜에 이미 다른 예약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던 날짜인데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착오가 생겼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재준 씨가 그 예식장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취소시켰다는 걸. 두 번째는 저와 도연 씨 사이를 벌리는 작전이었습니다. 미연이는 제가 도연 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슬쩍 한마디씩 흘렸어요. 엄마, 그분 애가 좀 차갑지 않아? 상견례 때 보니까 별로 살가운 타입은 아닌 것 같던데. 도연 씨가 전에 직장이 어디라고 했어? 좀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별거 아닌 것 같은 말들이었지만 한두 마디씩 계속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슬금슬금 드는 거죠. 재준 씨는 도연 씨한테 또 다른 식으로 흘렸다고 했어요. 선희 씨 딸이 이 결혼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더라고.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도연 씨한테서 연락이 뜸해진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어긋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을 수가 없었어요. 안개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만 드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기를 반복했는데 작전 얘기를 하다 보면 밥때가 됐고 밥때가 되니 같이 밥을 먹게 됐고 밥을 먹다 보니 어느새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두세 번을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 이야기는 뒤로 밀려나고 다른 이야기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걷다가 재준 씨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우리 그때 이 근처 자주 왔었잖아. 미연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고요. 5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은 진지 오래였고 길가엔 초록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은 여전히 어딘가 어중간한 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와의 연락은 여전히 예전만 못했어요. 매일 오던 아침 문자가 이틀에 한 번이 되고 통화도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재준 씨 때문이라는 걸 아직 몰랐으니까 그냥 도연 씨 마음이 식는 건가 싶어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선희 씨, 오늘 잠깐 볼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그 네 글자가 왠지 좋은 방향의 말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럼요 했습니다. 저녁에 도연 씨가 집 근처 카페로 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재준이한테 들었는데 미연 씨가 이 결혼을 많이 힘들어한다고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거든요. 미연이가 반대하는 건 맞지만 재준 씨가 도연 씨한테 굳이 그 말을 전했다는 게 순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미연이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재준이가 요즘 이상해요. 뭔가를 혼자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 두 아이 지금 각자 부모한테는 말을 안 하면서 서로는 만나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미연이 방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또 엄마는 몰라도 돼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요. 그 며칠 후였습니다. 미연이와 재준 씨가 또 만났다고 했어요. 그날은 작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걷다가 밥을 먹게 됐다고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재준 씨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미연 씨, 나 할 말이 있어. 미연이는 그 순간 괜히 심장이 쿵했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유지하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뭔데요? 재준 씨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미연이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놨다고 했어요.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고 이제 와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했을 테니까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미연 씨한테는. 재준 씨가 말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매년 그 시기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데 그 모습을 미연이한테 보이기 싫었다고. 아니, 더 정확히는 그런 자신이 미연이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엄마 기일에 혼자 술 마시고 새벽에 펑펑 우는 사람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도망친 거라고. 미연이가 나빠서가 아니었다고. 미연이가 싫어서가 아니었다고. 그냥 자기가 무서웠던 거라고. 미연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혼자 곱씹어 왔는데 이유가 그거였다고. 미연이 잘못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미연이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미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이는 눈물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잖아. 왜 못했어? 엄마도 힘들었잖아. 그때 이혼하고 나서 내가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도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미연이가 고백했어요. 재준 씨와 헤어지고 나서 반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혼자 병원을 다녔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아프고 있을 때 나는 뭘 했나 싶어서요. 옆에 있었는데 매일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하나도 몰랐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미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미연이도 한참 동안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그렇게 부엌불 아래서 한동안 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실 무서워. 이 결혼이 또 상처받을까봐, 또 혼자가 될까봐. 미연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딸이 엄마 등을 토닥이는 게 어색할 것 같았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이 방에서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 불빛을 보면서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상처가 서로의 것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걸 혼자만 안고 살아온 걸까요? 재준 씨도 미연이도 저도 어쩌면 도연 씨도 우리 넷이 모두 각자의 방에서 혼자 불 끄고 누워 혼자만 사귀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6월이었습니다. 저와 도연 씨가 처음 만난 지 어느새 8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고 흔들리고 또 다잡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8달이 한꺼번에 무너질 뻔한 날이 바로 그 달에 있었습니다. 발단은 작은 것이었어요. 도연 씨가 예식장 날짜를 다시 잡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식장이 어그러진 이후로 1달 넘게 날짜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자고 했고 2군데를 더 알아봤어요. 한 곳은 괜찮다 싶어서 계약금까지 넣으려 했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해당 날짜가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틀 전에 확인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틀 만에 날짜가 마감이 됐다는 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식장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정확히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분이 전화해서 날짜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한 건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아, 그게 가족분이라고 하셔서요. 날짜 조정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다는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가족. 저한테 가족이 누가 있죠? 미연이밖에 없는데. 아니면 도연 씨 쪽에서 재준 씨가.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런 걸 알게 되다니. 도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예식장에서 연락 왔는데요. 누가 날짜 조정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했다는데. 도연 씨가 말이 없었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낮게 말했습니다. 재준이인 것 같네요. 저도 말이 없었어요. 도연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참 길었어요. 잠시 후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오늘 좀 봐요. 저녁에 도연 씨가 왔어요. 우리 동네 작은 고깃집에서 마주 앉았는데 처음으로 둘 다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기를 굽다가 집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선희 씨,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하세요. 자식들이 저러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억지로. 그 단어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이게 억지로 하는 일이었나?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억지인가? 7년을 혼자 살다가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는데 그게 억지인가?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 억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미안함도 있고 지침도 있고 뭔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재준이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싶어서요. 그 아이가 그냥 막무가내로 막는 타입이 아닌데 우리 미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연 씨,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요? 도연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바로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대답 못하는 침묵이 어쩌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저는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날게요. 선희 씨, 괜찮아요. 생각 좀 해봐요. 우리 둘 다. 집에 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발이 무거워서 한참 걸린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거실이 어두웠어요. 미연이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고 저는 불도 안 켜고 소파에 그냥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역시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멈추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그렇게 끝났고 이번에도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 닦으면 또 나오고 닦으면 또 나오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었어요. 불이 꺼진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불을 켰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려 했는데 미연이가 이미 봐버렸어요. 엄마, 울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티가 났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연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엄마 결혼을 막으려고 몰래 예식장에 전화를 했을 수도 있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 믿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냥 다 뒤엉켜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미연이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미연이를 봤습니다. 미연이의 눈도 빨개져 있었어요. 예식장에 내가 전화했어. 재준이랑 같이 했어. 엄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일이었어요.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동시에 뭔가가 열리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어? 무서웠어.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사실은 미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어요. 사실은 나도 무서웠어. 재준이 다시 보는 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이는 재준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작은 집이라 미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그날 밤 가장 긴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전화가 두 사람을 되돌린 건지 아니면 끝낸 건지는 저도 그날 밤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제 진짜로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연이가 재준 씨한테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만 켜진 채로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되감았어요. 도연 씨의 그 말, 억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미연이의 그 말, 나도 무서웠어. 그 말들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엉켜버렸구나. 내 사랑도 딸의 상처도 재준 씨의 비밀도 도연 씨의 망설임도 다 따로따로였던 것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서 한꺼번에 엉켜버렸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 끝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엉킨 실도 한 올씩 당기면 풀린다고. 그 생각을 붙잡고 저는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미연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방에서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연아, 오늘 회사 안 가? 잠깐 있다가 대답이 들렸어요. 연차냈어.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미연이가 연차를 내는 건 1년에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거든요. 뭔가 마음속에서 정리가 필요한 날인 거라는 걸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저도 그날 딱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장을 봐야 하는데 나가기가 싫었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냥 부엌에서 괜히 찬물만 끓였다 식혔다를 반복했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미연이 방문이 열렸어요. 미연이가 나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반짝이는 것.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목걸이였어요. 가느다란 금색 체인에 작은 꽃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걸이였는데 보자마자 왠지 오래된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짝임이 새 것의 반짝임이 아니었거든요. 오래 간직해온 것들이 가진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미연이는 그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를 봤어요.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저는 그 목걸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하고 가는 거야? 미연이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면서 거울을 보는 미연이의 옆 얼굴을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5년 만에 꺼낸 목걸이였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저 목걸이를 왜 그동안 꺼내지 않았는지도 오늘 왜 꺼냈는지도 다녀와. 그것만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나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딸이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목걸이가 햇살에 살짝 반짝이는 게 창문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오래도록 눈에 남았어요. 그날 오후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어젯밤 제가 먼저 일어난 이후로 처음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선희 씨, 어제 제가 한 말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억지라는 말이 우리 사이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게 맞냐는 뜻이었는데 선희 씨 마음을 억지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선희 씨, 네.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꾹 참으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젯밤 그 말이 상처가 됐던 건 맞지만 오늘 이렇게 먼저 전화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라는 것도 맞았어요. 저녁이 될 무렵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도연 씨와 재준 씨가 함께 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안에서 미연이도 막 들어온 참이었는데 현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굳었습니다. 재준 씨 옆에 미연이, 도연 씨 옆에 저. 넷이 현관 앞에 마주 선 모양새가 됐어요. 재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희 씨, 죄송합니다. 예식장 거는 제가 한 짓이에요. 아버지 몰래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어요. 변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준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를 봤어요. 도연 씨는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의 얼굴로 복잡하지만 단단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미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했어요. 엄마한테도 어젯밤에 말했는데 도연 씨한테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도연 씨가 미연이를 봤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고맙네요, 말해줘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나왔어요. 저도 도연 씨도 재준 씨도 미연이도 다들 한순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들어와요, 다들. 다 같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좁은 거실에 넷이 앉으니 꽉 찼어요. 어색하고 무겁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재준 씨가 미연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 목걸이 하고 왔더라. 미연이가 재준 씨를 봤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보다가 도연 씨를 봤어요. 도연 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미연이가 말했습니다. 나지막하고 조용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엄마, 나 이제 반대 안 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에서 줄줄 흘렀어요.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흘리고 있었는데 미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현관에서 봤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미연이 가슴 앞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재준 씨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요. 죄송해요. 도연 씨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어깨를 한번 꽉 쥐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게 이 부자가 서로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긴 대화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상견례 때 그 어색하던 밥상이 아니라 좁은 우리 집 밥상에 옹기종기 앉아서 먹는 저녁이었어요. 반찬이 많지 않아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재준 씨가 김치를 2번 더 덜어 먹는 걸 보면서 저는 괜히 흐뭇했어요. 잘 먹는 사람이 있는 밥상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다가 도연 씨가 말했어요. 날짜 다시 잡읍시다. 미연이가 웃었어요. 재준 씨도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목걸이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열어줬구나.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뒀던 그 작은 목걸이가 5년치의 무게를 들고 오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구나.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묻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꺼낼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빛나는 거더라고요. 그날 밤 도연 씨와 재준 씨가 돌아가고 미연이와 저는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저는 씻고 미연이는 닦고 오랜만에 둘이 부엌에서 그렇게 나란히 서 있으니까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어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을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날짜는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거창한 예식은 없었어요. 도연 씨도 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객을 수십 명 불러서 뷔페를 차리고 축가를 듣는 결혼식 말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마주보는 자리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미연이도 재준 씨도 그게 낫겠다고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어요. 억지로 더 자려고 누워봤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부엌에 나왔어요. 이른 아침에 부엌은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따라서 창가에 섰어요. 창밖으로 9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름이 막 물러간 하늘이라 색이 맑고 높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자꾸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했어요. 전 남편과 처음 혼인신고를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가을이었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설레던 28배 제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설렘이 얼마 못 가 식어버렸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오래도록 다시는 설레지 않으려 마음을 닫고 살았다는 것도.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이번엔 알 것 같았어요. 설레면서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아니, 무섭기는 했는데 그 무서움이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겠다는 마음이 무서움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 조금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가 일어난 건 제가 아침을 다 차려놓고 나서였어요. 방문이 열리고 나오는 미연이를 보는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어른이 다 됐는데도 저한테는 여전히 어릴 때 미연이 얼굴이 겹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랬어요. 10살 때 미연이랑 지금 미연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봐? 그냥 우리 딸 예뻐서. 미연이가 픽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국을 한 숟갈 뜨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떨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떨려. 나도 떨린다. 저는 미연이를 봤습니다. 미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재준 씨가 오늘 꽃 사온다고 했거든. 저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려? 아니, 몰라. 그냥 다 떨려. 우리 둘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미연이 웃음소리였어요. 밥상 앞에서 이렇게 같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됐을 텐데 참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청에는 11시에 도착했어요. 도연 씨와 재준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재준 씨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흰 꽃이랑 연분홍 꽃이 섞인 소박한 꽃다발이었는데 그게 참 잘 어울렸습니다. 재준 씨가 꽃다발을 미연이한테 건네는데 미연이가 받으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 귀가 빨개졌습니다. 저는 못 본 척 했어요. 도연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선희 씨, 오늘 예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오늘 더 멋있어 보여요. 도연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말수가 없는 사람이 웃을 때 나오는 그 조용한 웃음이 저는 이 사람한테서 제일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혼인신고서를 쓰는 건 생각보다 금방이었어요. 서류 몇 장을 쓰고 도장을 찍고 직원분이 서류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셨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그 짧은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완료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사람이랑 가족이 됐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구청 민원실 한가운데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조용한 자리에서 그냥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뒤에서 미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가 사진 찍어줄게. 돌아보니 미연이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햇살이 드는 창가 쪽에서 목걸이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재준 씨가 미연이 옆에 서서 같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도연 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두 아이가 부모 결혼을 막으려다가 자기들이 먼저 다시 이어지고 있구나. 엄마의 두 번째 봄이 딸의 새로운 봄도 만들어줬구나. 셔터 소리가 났어요. 미연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잘 나왔다. 엄마 표정 봐. 진짜 행복해 보여.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오늘은 너무 많이 울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구청을 나와서 4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한 끼였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 그런데 그 평범한 밥상이 오늘따라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밥을 먹으면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앞으로 일요일은 다 같이 밥 먹읍시다. 재준 씨가 저는 멀리 사는데요 했더니 도연 씨가 너가 오면 되지 했습니다. 재준 씨가 미연이를 힐끗 봤어요. 미연이는 꽃다발만 내려다봤습니다. 귀가 또 빨개졌어요. 그러다 미연이가 재준 씨한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우리 이거 괜찮은 거 맞지? 부모님이 결혼하셨는데. 재준 씨가 잠깐 미연이를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혈연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미연이가 픽 웃었어요. 그렇긴 한데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재준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우리 대신 살아줘? 미연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웃음이 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못 들은 척 국을 떠먹었어요.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이혼하던 날 저는 이제 나한테 봄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무사히 사는 것, 미연이 잘 키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근거림 같은 건 이미 지나간 것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봄은 왔습니다. 48배 이혼하고 56에 다시 봄이 왔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봄이 조금 늦게 출발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봄이 딸의 봄까지 데려왔습니다. 미연이 목에서 반짝이는 목걸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목걸이가 서랍 안에 있던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렇게 빛나는 거라고. 묻어뒀던 것들이 결국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저도 미연이도 재준 씨도 도연 씨도 우리 넷이 각자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한밥상에 앉게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오는데 도연 씨가 제 손을 슬쩍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에서 미연이와 재준 씨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딱 한 뼘쯤 간격이 있었는데 재준 씨가 걸으면서 조용히 그 간격을 좁히는 게 보였습니다. 미연이는 모른 척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한 뼘이 머지않아 없어지겠구나. 9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미연이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빛났습니다.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두 쌍의 봄이었어요. 늦어도 괜찮았습니다. 돌아와도 괜찮았어요. 우리의 봄은 그렇게 9월에 다시 시작됐습니다.